자,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이어서 채권 시장을 공부하는 뭐 이유 이렇게 지금 제목은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첫 시간이니 처음 첫 주니만큼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채권 시장이 왜 중요하고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모티베이션 그런 것만 그냥 감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채권 시장을 통해서 경제 주체는 자금을 조달하죠. 그 경제 주체가 뭐 정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뭐 대표적인 자금 조달의 주체는 기업이라고 봐야죠. 요새같이 이제 기업들이 요새 이제 기업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이제 정부가 또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데 그럴 때는 하여튼 정부건 기업이건 돈이 필요하면은 그냥 돈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 채권을 주고 일종의 약속 증서죠. 그리고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시간이 갈수록 자세히 배우시면 그 언제 돈을 갚을지를 확정을 하고 그때까지 얼마 이자를 줄지도 확정을 하죠. 그죠? 통상.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리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채권이 발행이 된다. 물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돈이 필요한 주체, 뭐 대표적인 정부가 주식 발행하는 경우는 없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는 우리가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채권 시장을 통해서 돈이 필요한 경제 주체는 자금 조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채권이 발행이 되는데 아까 제가 모든 시장이 그러하듯 채권 시장도 채권을 수요하는 채권 수요자, 디맨더가 있고 채권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가 있고 누가 채권을 공급하겠습니까? 주로 자금 조달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정부들이 채권을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서 채권을 파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많은 어떤 주체, 투자자들은 채권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채권 수요자가 디맨드가 되고 공급자가 서플라이어가 되고 그 채권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채권 가격과 퀀터티, 수량이 있으면 그 채권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채권의 가격이 금리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엄밀하게는 1대1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1의 관계가 있기 1대1이라는 건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채권 가격이 정해지면 금리가 1대1, 1로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결정이 되면 거꾸로 채권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1대1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역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게 역의 관계면서 동시에 1대1의 상관관계예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다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바로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서플라이 디맨드가 채권 가격을 결정짓는 말이 맞고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근데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1대1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되면 바로 채권 금리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simply put, 쉽게 얘기해서 채권 가격을 금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 채권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이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 사이에는 1대1의 역의 상관관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결정되면 채권 금리도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의미에서 채권 가격은 금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채권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면 그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채가 있을 수 있고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지방자치단체도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채,
또 뭐 굉장히 채권은 종류가 다양해요. 주식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렇게 여러 종류의 채권의 채권 가격이 결정되면 금리가 1대1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따라서 여러 종류의 채권 가격이 있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채권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들이 상호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차차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종류의 금리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금리의 수준도 사실 우리 그 경제 활동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부모님이나 잘 아는 분이 그 집담보대출 받아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은행 금리 그렇게 그 주택담보대출을 우리가 주택담보 그 대출 모기지 론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적용되는 금리를 모기지 레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어른들이 돈을 모으고 경제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부담이 뭐 이거는 옛날 예제니까 13%까지 올라가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갑니다만 이게 올라가면 굉장히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계랑 지금 그 연관되는 금리 이해를 들었는데 사실 2008년 그 하반기에 금융위기 온 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중앙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금리를 낮춘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가계 부담도 줄여주지만 동시에 기업의 부담도 굉장히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기업 하여튼 그 경제를 구성하는 그 경제 주체들에게 이 금리의 수준이 채권 금리의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차차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이걸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그 금리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금리에 대해서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굉장히 여러 종류의 금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 종류의 금리들은 서로 또 어떠한 상호 연관이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먼저 공부를 해야지만 제대로 이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채권 얘기는 여기까지. 그림이 좀 있네요. 여기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의 이제 금리 움직임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3months treasury bill 그래서 이거는 단기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파란 선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는 거는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국채 금리인데 하나는 단기 금리, 하나는 장기 금리.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회사채 금리. 이제 회사채라는 것도 어떤 종류의 회사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다 달라져요. 신용 등급이 좋은 뭐 삼성전자 또는 무슨 현대자동차 뭐 이런 회사들은 신용 등급이 좀 높고 상대적으로 또 이름 들어보지 못한 회사가 발행하는 그 회사채는 등급이 좀 떨어집니다. 이 BAA 등급이라는 이 얘기도 이제 우리가 차차 할 거예요. 회사채를 이제 등급을 쭉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BAA 등급의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